토렌트로 영화나 소설을 한번 다운받아봤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오리발만 계속 내밀면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서 내 컴퓨터를 통째로 압수해서 들고 간 다음에 포렌식 센터에서 내가 여태 컴퓨터로 뭘 했는지 전부 다 뒤집니다. 갑자기 다른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이 엄청나게 커지는 경우도 있겠죠. 토렌트로 영화나 소설을 한번 다운받아봤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아청물이나 몰카 같은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다운받은 것도 아닌데 토렌트를 써서 시드 공유로 업로드가 됐다고 나를 헤비 업로더 취급을 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했으니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해온 원 저작자, 제작사에게 합의해주지 않아도 형사든 민사든 사건을 종결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통상 고소를 하는 저작권자나 회사는 무료 다운로드와 업로드를 막으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괘씸해서 합의금을 뜯어내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찰에 다운로드한 사람을 전부 다 잡아달라고 한 다음에 무차별적으로 고소를 합니다. 1000만 원에 합의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평생을 경찰서 한번 가보신 적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전과가 생길까봐 합의해주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 가지만 지키시면 토렌트를 몇 번 썼다고 형사처벌 전과가 남으실 일은 없을 겁니다. 첫 번째, 수사기관에 토렌트 쓴 걸 인정한다고 자백하는 겁니다. 쓴 기록이 있는데도 안 썼다고 우기면 무조건 형사재판으로 넘겨집니다. 처벌도 훨씬 세게 나오고요. 내가 정말 업로드가 되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경찰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미필적 고의라는 게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오리발만 계속 내밀면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서 내 컴퓨터를 통째로 압수해서 들고 간 다음에 포렌식 센터에서 내가 여태 컴퓨터로 뭘 했는지 전부 다 뒤집니다. 갑자기 다른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이 엄청나게 커지는 경우도 있겠죠. 일단 토렌트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검사 판사님들이 가장 먼저 보시니까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사 진행 상황과 검사님 성향을 보고 대응하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경찰은 이 사람이 토렌트로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처벌해달라고 검사님에게 사건을 넘기겠죠. 이걸 어려운 말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영화 한 편 보겠다고 토렌트를 쓴 모든 사람을 깜빵에 보내거나 1000만 원씩 물어내라고 하면 이상하죠. 그래서 검사님들도 경찰이 조사한 기록을 보고 죄질이 정말 안 좋은 사람만 재판에 넘겨 깜빵에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수행했던 사건 중에 깜빵 가실 뻔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 분이 영화관에 직접 가셔서 상영 중인 영화를 캠코더로 녹화를 해서 판 거죠. 공유하는 사이트에 올려서 수백만 원을 버셨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부터 제가 참여하게 됐는데 구속을 겨우 막아내고 검사님께 정중하게 부탁을 드려서 수사 진행 상황을 말씀을 들어보면서 피해자가 뭘 원하는지, 검사님께서 얼마나 처벌을 하실지 이런 것들을 제가 파악을 해서 집행유예로 막아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합의 쪽으로 포인트를 두고 본 합의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저작권 침해에도 본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라고 기재를 했어요. 피해자 쪽에서 몰랐던 또 다른 범죄 사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드러날 수 있으니까 오늘 하는 이 합의로 더 문제 삼지 않겠다 라고 적어놔야 그 시간차 공격으로 들어오는 고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은 영화관에서 캠코더로 녹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토렌트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토렌트 이용 횟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와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경찰과 검찰 조사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요. 영상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저런 CG 녹화가 아니라 그냥 토렌트를 사적으로 혼자 보셨다가 지우신 분들이시잖아요. 이럴 때 깜빵이나 벌금형, 1000만 원 상당의 합의금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내지 않고 그냥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제대로 방어를 하면 조기 종결도 가능하고 최악의 경우에도 저작권 교육을 약간만 받고 아예 사건을 끝낼 수도 있어요. 경찰은 검사님이 볼 필요가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을 판단해서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사건 최전선의 실무자예요. 따라서 검사보다 업무가 되게 고되고 많은 사건에 지쳐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는 최대한 경찰관을 힘들게 하지 않으면서 적극 협조하고 나는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 전혀 없는 선량한 사람이다, 생각이 짧았다 이런 말씀을 가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님을 만나게 되죠. 나를 재판에 넘기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님은 경찰이 일단 처벌해달라고 1차적으로 넘겨온 의견을 받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색안경을 끼고 웬만하면 이 사람을 처벌을 하려는 마음이 강해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내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이 이런 부분들을 잘못 판단해서 내 사건을 검사님에게 잘못 넘기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좀 반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저희가 4-5개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는데요. 그중 하나의 사례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네이버 TV나 유튜브에서 유료 결제하시잖아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콘텐츠를 유료 결제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 그런 사실들이 여러분들이 토렌트로 불법 업로드를 할 고의가 정말 없었다, 실수였다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되거든요. 아니면 최근에 영화관에 가셔서 영화를 본 표 예매 결제 내역도 좋고요. 나는 원래 이런 콘텐츠를 유료로 돈을 내고 보는 선량한 사람인데 한 번은 써도 될 줄 알고 이용한 다음에 바로 지웠다, 반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만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건 너무 가혹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주지 않고도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방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대처하시면 사건의 조기 종결도 가능하고 최악의 경우가 된다 하더라도 저작권 교육 약간만 받고 아예 종결시킬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의 요점은 첫 번째, 토렌트 사용 사실을 인정 자백하셔야 된다. 두 번째,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유리한 양형 자료를 잘 제출하면 합의하지 않아도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다. 세 번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꼭 합의를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판단되신다면 시간차 고소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를 조심해서 작성하시라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